자,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동도 사실 중동 상황도 미국 선거하고도 아마 크게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하마스 지도자 한이에 암살됐죠. 지도자가 선출됐는데 시나르 이 사람이 선출이 됐어요.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시나르? 자, 야히야 시나르는 예. 칸 유니스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무섭네요. 분인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재거 순위로 아이고, 뽑은 사람이에요. 하필 또 이런 사람이에요? 네, 지난해 10월 7일 날 알라크사 홍수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이에는 밖에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던 정치 지도자였고, 이 시나르는 가자 지구 내에서 군사 작전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강경파고요. 자, 이 사람은 하마스가 초창기 이제 건설될 때부터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주로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반역자들 처벌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해서 살해한 혐의로 1989년에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감옥에 갔던 적이 있군요. 네. 예. 거기서 사실 이 사람의 존재감이 크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22년간 그 감옥에 있으면서 2011년에 포로 교환으로 풀려나는데요. 아하. 자, 그럼 이 감옥 안에서 22년간 뭘 했느냐? 이 사람 원래 아랍어 전공이고 아랍어를 사용을 하는 네.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배웠어요? 거기서 네, 감옥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쯤 됐을 때는 이스라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완벽한 히브리어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 적국이라고 맞죠? 그렇죠, 맞죠. 이제한 적국이죠. 네, 적국이죠. 네. 네. 적국을 그냥 배워서. 예, 언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공부를 다 마칩니다. 대단하네. 더불어서 사실은 처음에 초창기에 젊은 시절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하마스 자체적으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을 어디서 키우냐면 그 구금된 교도소 안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들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22년간 복역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은 거대한 인물이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본인이 히브리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얘는 좀 약간 이스라엘 친화적인데 예. 유화적인데 라는 판단을 좀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2011년에 포로 교환할 때 왜 가장 위험한 사람이면 내보내 주겠습니까? 아하, 그러네요. 그때 내보내 줬다는 건 뭐냐면 얘는 좀 심어놔도 약간 우리랑 대화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더 세게 합니까? 강경파로 변하죠. 내가 가보니까 네. 얘네들하고는 역시 대화는 안 돼. 아하. 그리고 사실 한이에라는 사람은 한이에는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파타 정당이라고 하는 다른 정당이 이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분열되지 말고 같이 가야 된다는 주의자였어요. 네. 그래서 한이에는 사실은 본인이 하마스 가자지구 내부에 있을 때 내가 파타에 좀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약간 온화적인 인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게 실패했어요. 아하. 실패하면서 밖으로 내쫓기면서 카타르로 가면서 그냥 외교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내부를 장악한 사람이 시나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나르가 2017년에 한이에의 뒤를 이어서 가자 지구를 장악한 순간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자 지구의 운명은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지금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가자지구. 결국 협상이 이 시나리오가 된 이상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도 어렵고요. 어렵지만 원래도 한이를 암살한 것도 문제고 또 이쪽에서 시나리오를 또 선출해 버린 거는 더 최악으로 가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격해지죠. 양쪽이 다. 아하. 예, 가자지구 하마스 쪽에도 계속 격해지고 있고 네. 네타냐후의 뭐 최근 행보를 보면 전혀 뭐 양보하거나 없죠. 평화 협상 그런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사람도 아마 최고할 기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 지금도. 암살 부분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사살하겠다 밝혔는데 암살 가능성 있습니까? 한이에도 쉽게 사실 어찌 보면 유란에 가가 막 그냥 그렇게 암살해 버렸는데 시나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냉혹한 부분인데요. 예. 한이에가 암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네. 그냥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타냐후 쪽 네. 아닌가요? 자, 이스라엘 내부에도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전쟁을 계속하길 바라는 강경 쪽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란 내부적으로도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외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이 있고 이란에서도 그렇죠. 예, 예. 강경하게 뭐야 싸워야지 음흠. 힘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하마스는 어떨까요? 아, 한의회는 대화로 외교적인 문제로 사실 평화협상 거의 끝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게 되면 하마스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강경파들은. 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정확하게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부적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내부의 강경파들은 그 안보 위기를 빌미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나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당연하죠. 예. 그럼 시나르가 만약에 죽어버렸을 때 하마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과연 시나르를 그렇게 쉽게 죽일까요? 그래서 쉽게 사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예.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살려놓는 이유도 있겠죠? 예, 한이랑 시나르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치적인 것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이란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수위 좀 조절해라 이 요구를 했는데 교수님, 러시아에 이런 왜 껴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뭐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고 네. 쇼이구 아, 전 예. 국방장관이 그렇죠. 국방장관이 한 거죠. 말인데, 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믿지 않은 뉴스이긴 해요. 왜냐하면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방어 체계를 이제 수출했거든요. 네. 이제 자기 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뉴스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말하지 않을까. 그냥 한 말이나 예. 의도 없이. 의도 없이 하는 것도.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굉장히 많은 드론이라든가 이제 무기를 지원했고 그렇지. 지금도 만약에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만약에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해야죠. 이란 지원하겠죠. 편들겠죠. 아마도 하게 된다면. 네. 그 최근에 푸틴 암살이 발각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미리 알아서 미국을 압박해서 우크라이나가 그걸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기사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전쟁 상황이고 적대국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뭐 최대 수감자 교환도 하고 물밑에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최고 지도자가 쇼이구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래? 우리 수호의 전투기 좀 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내부적으로 물밑 대화들은 다 오고 가고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란에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이란의 보수 매체라는 곳에서 아니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드론이나 미사일이 발사될 이유가 반드시 있어? 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란은 거의 대부분 다 관영 매체잖아요. 네. 이란 정부에 반하는 매체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네. 보수 매체라고 해서 따로 나왔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야, 한이애가 죽었잖아. 이란하고 특별히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적대적으로 대해가지고 우리 손해를 볼 필요가 있어? 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슬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이애를 누가 죽였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정하진 않았죠. 당연합니다. 안 했어요. 그러나 한이애가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이득을 얻는 얻는 사람들이 쪽은 누구냐? 또 누구냐? 예. 우리가 그 이면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러시아 얘기 좀 나온 김에 요거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어요. 네. 수비도 안 될 건데 왜 본토까지 공격하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봐야 됩니까? 너무 그래도 저거 놀라가지고 저라면 수비할 건데 본토를 쳐버렸어요. 근데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3일째고요. 네. 3일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거기는 예, 보이네요. 35km 정도에 예. 침투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 마을과 이제 소도시를 점령했는데 지금 막 이 얘기가 오가고 있고 이 상황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은 정확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사태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러시아 국경을 지금 지키는 군대가 하나도 없다. 누구나 러시아 들어와라. 러시아가 네. 좀 약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해도 그러니까
그 군이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도 모스크바까지 아주 쉽게 진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보호가 안 돼 있다. 모든 군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내져 있기 때문에 아. 러시아 봉토시키는 군대가 사실상은 없다. 이야. 그리고 또 이거 미국도 이거 반응했고 유럽도 예. 반응했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하겠지 뭐 정쟁 방어 체계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 반응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거는 정말 철저한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가 작정했던 계획이고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미국도 몰랐어요. 몰랐대요. 원래는 미국이 지휘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참지력이 있다. 뭔가에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뭐 기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아직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를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짚어주세요. 만약에 미국이 어떻게- 알았다면은 몰랐던 이걸 것 같아요. 막았겠죠. 막았겠죠. 왜냐면 지금 막았겠죠. 하면 네. 방어위에서 쓰라 무기 그렇게 준 그렇죠. 건데 그렇죠. 공격해버렸으니까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허용해 주는 부분도 뭐냐면 네. 본인들이 공격을 받는 한도 하에서 그러니까 전선이 형성된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 지금 놀란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도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잖아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든 그러니까 군 병력이 다 전선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허를 찔린 건데 많은 전문가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무모한데 이걸 왜 했느냐? 그건 결국은 좀 전선을 흔들어 보겠다는 그쵸. 네, 예, 당연하죠. 그런 의도가 네.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아, 우린 몰랐어. 우린 몰랐어. 아니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거를 막았지. 막았겠지라고 이제 변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진 아하. 거고요. 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대선 그게 때문에 문제예요. 예, 거기에 관심 쏠려 있고 이스라엘 지원하느라 정신이 빠져 주의 있고 함기시킨 거네요, 사실. 당연합니다. 저기요, 저희 여기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 본토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네요. 지원해 주셔야 돼요. 저희 뭐 잊은 거 없어요. 저희 여기 있거든요. 예, 요게 지금 제대로 성공을 한 거죠. 예. 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러시아 네.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지만 이 그 공격의 대상 선택도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여태까지는 우크라이나에게 점령하고 있는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라고 우기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쿠스크 지역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다. 원래 역사적으로 옛날에?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러니가 있기도 하죠. 그러네요. 원래 우리 땅에 가는 거네요. 회복, 수복하는 그런 그러니까 개념도 되는 거네요. 명분도 굉장히 좋은 거죠. 명분이 좋죠. 좋죠. 좋은 네, 명분이 거죠. 좋죠. 침략이 아니다. 네. 일단 그렇죠. 수복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